네, 성균관대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하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그 학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재단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시작할 텐데요. 그 성대하면 삼성 그리고 전통의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성대가 돈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돈과 성균관대학교가 다 관련이 되어 있죠. 저희 선배님들 1527학번이시고요. 1564학번. 네. 그리고 학교 이사장님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해서 모두가 저희 성균관대학교 모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성균관대학교가 대학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항상 변화하고 도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때가 한 5년 정도였어요. 2005년도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를 처음 만들 때 계약학과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고 그때 엄청난 그 욕을 먹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약학과는 없어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 지났는데 모든 대학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따라서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그리고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대는 항상 무엇이든지 빨리 최초로 시도하는 학교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변화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특성학과 역시 성균관대학교가 최초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따라서 특성학과를 만들었던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바로 이런 도전하고 변화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성대를 들어오는 학생들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변화를 리드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결국 그 학생들 속에서 성대는 어떤 학생들을 좀 더 선발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전과 변화를 리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입견을 없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회에서 4가지 수험생들이 잘 가지게 되는 선입견을 없애는데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학 가기 힘들다. 저게 왜 선입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입학사정관 한 15년 정도 해보니까 입시를 매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대학 입시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사실 입시라는 것은 의외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들 중에서 이런 의외의 기회가 많이 발생하는 전형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의외의 기회가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들의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시는 첫 번째 주요 대학들이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교육부에서 이제 권고를 하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일단 그 포인트가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도 1,500명 정도의 인원 그리고 가군, 나군 분할해서 저희가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이고요. 의예과 정도만 수능 100에다가 인적성 면접, 패스페일 면접을 실시하고 수능 전형은 거의 수능 100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능 100이라는 반영 비율보다는 전형 요소보다는 실제로 국수 탐구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성대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35, 30, 25, 10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30, 35, 25, 10의 반영 비율로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 최소 응시 기준을 자연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점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수탐0 해서 35, 30, 25, 10 반영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전형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시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아졌고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불안한 심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실제 불안한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펑크가 잘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 점수면 이 학과를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보증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은, 합격 증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기 직전에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쓰지 못하고 낮춰서 쓰는 현상, 쫄아서 튀는 현상, 쫄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쫄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서는 학과들이 펑크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펑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작년 성균관대학교 70% 컷 기준의 수능 100분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 99.36이고요. 멀리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학은 97.67,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 96, 소프트웨어학이 95,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이 95,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93.8, 공학계열,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보통 한 93%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이 세 개 영역의 100분위 평균이고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학평 성적 가지고는 이것을 가늠하기는 힘드실 거고, 고3 정도 돼서 육모 정도를 치고 나시면 재수생이나 반수생 들어왔을 때 비교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내가 이 학교를 써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소프트웨어학과와 글로벌 경영학과는 평소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높아야 된다는 것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설환경, 자연과학, 사회과학, 컴퓨터교육, 경영, 수교, 교육, 영상, 인문과학 이런 학과들이 보통 92에서 91 정도로 보통 100분위 평균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100분위 평균이라는 것은 70% 컷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펑크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는 표준점수 1점당 지원하는 학생들의 분포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 최고점 지원자에 비해서 여기에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이 낮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점당 지원하는 학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충 보시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일까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 50점 정도 낮다라고 하면 아마 상향 지원을 했겠죠. 그죠? 초상향 지원을 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커트라인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자가 많이 몰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요즘 모의 지원을 대부분 하는데 이제 진학사에서 하는 모의 지원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진학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컷을 여기로 받고, 그래서 여기에 딱 1점 낮은 순간부터 지원자 숫자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게 정시의 현상입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하는 거고요. 사실 진학사에서 컷이라고 예측한 이 점수대의 학생들도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원할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펑크가 나고 안 나고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상담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진학사 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시 때는 성균관대학교 정시 상담도 꼭 받아보셔야 되고, 저희는 작년에 상담 컷을 여기로 잡았고 여기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최종 컷은 어디서 났냐면 실제 최종 컷은 여기서 났습니다. 예, 굉장히 낮죠. 지금 한 예상보다 한 15점 이상의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에 학생들은 초상향 지원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정시에서 일어나는 펑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사에서 컷을 대략 여기로 잡았고요. 여기로 딱 잡으니까 지원자 또 급감하는 거 보이시죠? 다만 여기에 지원자가 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작년에 상담 컷을 여기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 상담 컷보다 1점 정도 높으니까 지원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컷은 여기서 났습니다. 역시나 예상보다 많이 낮게 형성이 된 거죠. 결국 이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적정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느냐, 즉 쫄티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시 컷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한 것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정시에서는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펑크라는 게 정시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납니다. 수시에서 펑크 나는 대표적인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과 굉장히 모양이 비슷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390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정량평가 80%, 즉
저기 나오는 이 정량평가 80%가 수능의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펑크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나오고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를 반영하는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전적 이수 노력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등을 보면서 저희가 점수를 좀 가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한 해 이 정성평가를 운영해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 정량평가 80% 반영되는, 결국 저 80%의 정량평가에 의해서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성평가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 정도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1이 낮아졌어요. 성균관대학교가.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성대 같은 경우에는 3합 7과 3합 6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각각 다른 한 과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총 5개 중에서 세계 등급합 7인 경우가 만족이 된다. 글로벌 융합학부가 그렇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도 3합 7인데 저희가 4탐 한 과목 이상 응시 필수 조건이 있고, 다만 탐구 하나를 제2외국어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족하게 되면 영어, 한문, 그리고 4탐 한 과목 해서 총 3과목의 합이 7이 나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계에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같은 인기가 좀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합 6 기준을 저희가 충족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3합 7 그대로 되어 있고, 과탐 한 과목 응시 필수 조건이 있다 정도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만 3합 6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가 펑크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떻게 펑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2.0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기 전에 대학 어디가를 들어가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70% 커트라인이 몇 점이 나와 있는지를 아마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70% 컷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결과입니다. 자, 수학과 같은 경우에 2.04, 전자전기공학부가 1.85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는 2.0입니다. 내신이. 그러면 수학과를 지원하려고 할 때 약간 마음에 안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왠지 지원하면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70% 컷이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공학부를 쳐다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 불안한 감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딱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전기공학부 이 성적을 보고 한 2.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원자 숫자가 정시처럼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대학 어디가 커트라인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원자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시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작년에 교육학과가 펑크가 났는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 계열과 거의 비슷한 성적이었고 보통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에 70%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작년은 몇 등급 정도가 나왔을까요? 작년은 펑크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까. 펑크가 나서 보통 이제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뭐 2점 후반, 또 진짜 세게 부르면 한 3점 초반까지 부르는 경우가 있던데, 작년 교육학과는 70% 커트라인이 4.95가 나왔어요. 이거는 펑크죠, 그죠? 네. 자, 이 학생은 대단한 게 3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4.95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를 썼다. 이게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두 번째, 4.95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4.95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를 합격했다. 예, 이 3가지 모두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 컷이기 때문에 100% 컷은 저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가 정시처럼 똑같이 펑크가 굉장히 나서 의외의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자, 그러면 올해는 교육학과를 지원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다만 다른 과들을 찾아보시면 작년에 의상학과 같은 경우도 3점 후반대까지 합격자가 발생했었고, 이런 특정한 학과들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내가 어차피 대학 어디가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될까 말까 고민이 약간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 소신 지원하는 게 맞고, 만약에 논술을 쓸까 학생부 교과를 쓸까 고민할 때는 논술을 대체하는 정도의 한번 상향 지원을 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학생부 교과를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논술 전형은, 저는 이 전형 자체가 그냥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논술 전형이 기회이냐?
바로 논술 10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수능 전형은 수능 100%인데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100%이고 학생부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논술 전형은 논술 100임에도 불구하고 논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연세대는 그 논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또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합격의 기회가 열려 있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실제로 과들도 대부분 선호가 높은 과들을 대부분 선발하고 있어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약대, 의대, 건설환경, 반도체, 올해 신설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많은 학과들이 논술 전형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을 가보시면 논술 대비반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논술 학생을 선발할 때 주요 대학들 모두가 논술 전형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논술 대비반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논술 준비반 정도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설명회를 많이 가보면 논술 성적하고 그 학생의 내신 성적하고의 상관도가 제로에 가깝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다면 합격할 만한 논술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정말 일반고에서도 5점대, 4점대 있는 학생들도 논술을 잘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대학은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합격할지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3합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는 3합 7이었는데 논술은 3합 6 기준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륜 같은 경우가 3개 6, 3개 합 6, 그 다음에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이 3개 합 6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경제 글경은 3개 합 5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일반 학과들은 3개 합 6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능형 소프트웨어, 글밤의 약대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합 5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합 4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이 기회라고 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논술 시험장 당일날 논술 치고 나가는 현장인데요. 작년은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시험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먼저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일반 학생들이 이제 퇴실을 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거 보면 학생들이 막 전화를 하죠. 엄마 나 논술 진짜 잘 쳤는데 합격은 못할 것 같아. 진짜 완전 경쟁률 지금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일단 논술을 보러 왔겠죠, 그죠? 네, 이 가정부터가 일단 틀렸는데, 성대가 논술을 수능 치고 이틀 있다가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티스든 메가든 UA든 커트라인을 등급 컷을 거의 퍼펙트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애매하면 일단 보러 옵니다. 네, 그래서 애매한 학생들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 누가 봐도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보러 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논술 전형 다른 데도 썼기 때문에 모의고의 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러 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능을 진짜 잘 쳤어요. 그 학생들은 여기에 없겠죠. 예. 가장 무서운 게 수시 납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만족할지 안 할지 애매한 학생들과 완벽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쟁이 되는 학생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만족하는 비율이 인문과학 계열이 29.8, 경영이 30.9, 글로벌 경제가 38.3, 공학이 44.9, 반도체가 52.2,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44.2, 약학이 48.4, 건설환경공학이 34.8 정도로 이 정도의 만족도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서 특히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아예 응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 논술이 생각보다 실제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전형의 어려움 속에서 꼭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대학 서열에 대한 부분인데 대학 서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서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대학 서열 순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더해서 나오는 대학 순위는 서연 선고 순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준으로 하는 대학 순위는 서연 선고라면 역시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 논문수, 교수의 연구력을 나타내는 논문수는 서성고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중에서 상위 1% 교수 숫자, 얘 순서는 성서고연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US 뉴스에서 하는 대학 순위는 뭐 서성연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학 서열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립 대학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한 그 서열로 대학의 모든 이 내재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들을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의 트렌드인 창업 지원에서 1등 그리고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저희가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다.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 캠퍼스 같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고 결국 핵심은 뭐냐? 대학 서열이라는 선입견은 바뀔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성균관대학교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무슨 과는 암울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지금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공계에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의치한약수에 원래부터 광풍이 불었었고 지금 컴퓨터,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광풍이 불고 있죠. 그러나 컴퓨터가 딱 10년 전에 보면 한 12년 전에 보면 가장 낮은 과였어요. 또 그 당시에 컴퓨터학과는 굉장히 유행에 뒤처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이랑 화학공학이 굉장히 광풍이 불었었고요. 이 시기별로 굉장히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어떤 과는 암울하다고 생각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고동문학과 기준으로 보면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습니까? 굉장히 밝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도고동문학과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저희 입학처장님이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니까 제가 일단 넣었는데 자, 인문 같은 경우가 실제 미국에서는 현재 다시 부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과와 상관없이 저희 모든 학생들에게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과정을 필수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뭐 AI 기초와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 머신러닝의 기초, AI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저런 과목들을 들어야 학과와 상관없이 성균관대학교는 졸업할 수 있다. 결국 어떤 과를 갖느냐보다는 그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고동문학과의 졸업생 2명은 한 명은 오늘의 집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분야냐? 이 학생은 언어 처리 통한 검색 품질 향상 담당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데이터 구축 담당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과들조차도 실제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성대가 어떤 과들을 밀어주느냐? AI, 바이오, 반도체 세 가지 분야를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AI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과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균관대학교에서 AI 분야와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들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융합, 사회과학결 통계학과, 문헌정보학과, 뭐 프랑스 어문, 도고동문, 러시아 어문, 중어중문, 국어국문, 영어영문, 뭐 철학과, 건설환경공학, 심리학과 등등 이런 많은 학과들이 AI와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2005년도에 저희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신설을 하고 나서 딱 20년 지나니까 모든 대학들이 이제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전자와 함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했고 삼성전자 입사 보장이 되어 있는 50명을 저희가 올해부터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한테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또 다른 대학 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성대 50명 정도면 더 이상 그 수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대에서만 만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여기에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3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소, 그리고 삼성 리서치, 이 3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삼성 리서치에 있는 AI 연구센터에서 일할 연구원들을 뽑는, 교육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학과의 암울하다, 미래가 밝다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결국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결국 관리의 성대에서 교육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고요. 전공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공이 어차피 대계열제 복수 전공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연계 전공은 성균관대학교는 복수 전공만을 위한 학과를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설계, 자기가 복수 전공할 학과들을 자기가 아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장에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즉 전과까지도 생각해보면 많은 기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학 계열에서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러시아어문, 유동, 유학 동양학, 그다음에 문헌정보 등등의 학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영어 영문학과가 가장 선호가 높았지만 지금은 문헌정보학과가 가장 선호가 높고요. 데이터 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에는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등등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제학이 가장 선호가 높았다면 지금은 통계학이 가장 선호가 높은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에도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에서 나중에 어떤 모집 학과들이 그 계열에 있는지 정도는 꼭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통해서 대학 와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공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성균관대학교에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전공은 아니지만 학생 학교 성적 증명서에 마이크로 디그리 트랙 같은 걸 이수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최신의 트렌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저희가 2학년 때 타계열 전과 진입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글로벌 융합학부 60명을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또 역시나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융합학부는 소프트웨어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융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이 저희가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 역량입니다. 아까 보면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이런 것들 또 있었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대는 학업, 개인, 잠재 역량이고 개인 역량에서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학년도 지금 현재 2학년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이것을 탐구 역량으로 바꾸고 탐구 확장성, 탐구 주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용들을 다른 대학에 지원하실 때는 지원하는 과와 맞춰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성대를 지원하실 때는 꼭 그게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분명히 융합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자기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원하는 과와 꼭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표적으로 1000명을 선발하는 굉장히 많은 전형이고요. 수능 제장 기준도 역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예, 그 다음에 사범대, 과학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2단계에서 30% 정도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면접이고요. 의대 면접은 MMI 면접,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방마다 여러 가지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 그리고 과학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문제 모두를 출제하는 교과형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없는 전형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 영역에서 결국은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를 저희가 반영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한 건 알고 계실 거고 학업 역량에서 보는 것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성 및 수월성. 결국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성적, 등급, 뭐 평균 성적, 표준 편차, 수강자 숫자 등등 숫자 학생부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세특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과목 선택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게 되는 거고 학년별 교과별 성적 추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적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하락하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성적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흐름보다는 각 학년별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그것으로 저희가 좀 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세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잘 적어 주시고 계시고요. 독서 같은 거 없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독서라는 게 없어져서 예전에는 칸 채우기식의 독서 내용을 작성했다면 지금은 실제 관련된 관련된 독서라든지 독서량 자체가 풍부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예 세특에서 기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역시나 뭔가 단순하게 사라지지 않고 세특에서 기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인 역량인데 개인 역량 같은 경우가 30%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아예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했고 올해 지원하는 고3 학생들에게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에 볼 이 흐름대로 최대한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모든 대학들 중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전공적합성을 제일 적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셨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그 활동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충분히 인정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과를 가려고 했다고 했으면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뭐 생명공학과를 가게 된다 했을 때는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내용, 그 노력 등은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보겠다. 만약에 정말 비슷하고 정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동일한 수준의 학생 2명이 있다면 거기서 굳이 또 따지라 그러면 전공적합성이 있는 학생들이 선발될 확률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체로서 그냥 저희가 보고 최대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 역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업 50%, 개인 30%, 잠재 20%로 선발하는데 결국은 학업이 8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업 50%는 기초학업 역량인 거고 개인 역량이라는 것은 탐구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분야에서의 본인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네, 관심 분야가 성균관대학교는 지원하는 과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성적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70% 컷이고요. 공학이 2.9, 글경이 3.1, 건축학이 3.6인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일반고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또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학 같은 경우가 최종 보면 3.56까지의 일반고 학생들, 순수 일반고 학생의 합격자가 있었고요. 글경 같은 경우는 3.0까지의 합격자가 있었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3.8까지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 핵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아까 제가 이제 연세대 설명에도 유심히 쳐다봤는데 거기도 그렇잖아요. 진로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FAQ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꼭 안 맞춰도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선발하다 보면 맞추는 애들만 선발하지도 못하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유학동양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본디 양반의 집안에 태어나 유학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꼭 꾸준하게 유학동양학을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발하다 보면 결국은 그 학과를 딱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로에 딱 맞춰서 하는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많다 하더라도 기초학업력이 부족하면 전혀 선발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깁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국 선발을 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학업 역량이 얼마나 풍부하냐가 가장 큰 선택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봐지는데 사실 그것도 꼭 관련된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 예를 들어 보세요.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꼭 의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해보니까 성적이 살짝 2학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뭐 1.0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한 1.5가 나왔어요. 나 의대 안 돼 생각해서 의대만 준비하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학생이 대학에서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진로와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야라고 평가할 리가 없죠, 그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정원의 특별 전형, 농어촌이라든지 이웃사랑 전형 등등이 있습니다. 성대는 모든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과 모집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쓰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일반고 학생이 학종을 쓸까 학생부 교과를 쓸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어차피 내신 성적은 좋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는 성대 소프트웨어 학과를 학종으로 쓸까요? 학교로 쓸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냥 두 개 다 쓰세요라고 이야기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진짜로 어떤 게 유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상 보면 제 예상과 또는 제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 장 쓰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학생은 친절하게 만약에 2장을 썼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과를 쓰는 친구들은 수학과학에 좀 더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할 테니까 수학과학에 대한 과학인재 전형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올해 신설된 거 삼성 리서치로 갈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를 중복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론상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과 대세라서 내가 이과를 하긴 했지만 수학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과 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경영학과가 꿈이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그냥 이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과를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열 모집에 뭔가 그 아쉬움이 남아서 경영학과로 교차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원서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올 때 최소 약대는 간다고 생각했는데, 의대 약대 간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학과 좀 가려고 하니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논술 약대 한 정도는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론상 5장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네, 5장 쓰라는 건 아니고요. 6장 쓴 학생은 아직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균형, 내가 혹시 만약에 농어촌 대상자라 그러면 이론상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성대 가능하고요. 네, 그냥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성대 같은 경우가 8월에 수시 지원자 설명회 세종시에서는 아마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가 대전에서 보통 하게 될 텐데 아마 이동이 가능하시다면 8월에는 저희 수시 설명회 한번 오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내용 외에 많은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실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대 합격의 길은 결국은 많은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학교로 가는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꼭 올해 입시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